여기가 이제 3년 차인데 호미를 작년에 여기 토질 자체가 예. 거의 그 찰흙이에요, 찰흙.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은 막 질고 네. 또 건조해버리면은 가물면은 완전히 돌이야, 돌. 아, 점수가 예, 많네. 예, 예. 그래서 예. 이 멀칭을 좀 일찍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네. 멀칭을 안 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단단해져서 뿌리가 막 못 뻗을 정도로 그렇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자, 원래 예, 예. 이 포도나무는요, 천근식 작물이라 네. 직근식이 아니에요. 직근식은 보통 뿌리가 일반 사과나 뭐 네. 복숭아나 이런 직근식 작물은 뿌리가 한 80cm 정도, 최대 80cm까지 내려가요. 한 60cm에서 80cm까지 내려가는데 예. 이 포도나무는 한 뼘 이상 잘 안 내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밑쪽은 위에는 좀 질어도 저 밑은 이렇게 안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되게 더워도 저 안쪽은 뿌리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도 저 밑에는 지금 위에처럼 이렇게 질거나 흥건하지를 못해. 그 대신 이제 위에가 너무 질면은 공기층을 막아버려서 뿌리는 좋지는 않지. 그래도 이 천근식 작물보다는 피해가 덜해요. 근데 천근식 작물은 상당히 민감하다 보시면 돼. 이게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니까 저온이면 너무 겨울에 추우면은 동해받을 확률이 많아지고, 여름에 너무 더우면은 지온이 급격히 상승해서 뿌리가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천근식 작물은 수분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비 오는 부분, 자, 땅이 질면은 최대한 이 비를 막아야 돼요. 특히 이런 질땅은 특히나 빗물을 그대로 받아서. 예, 예. 웬만하면 난 그래서- 일찍 쳐가지고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받아냅니다. 얘기가, 예. 이 질땅은 고를 지금 이거보다도 저는 2배 정도 깊이 파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천근식 작물은 여기서 뿌리가 이제 직근이 아니 근건이 있고 측근이 있고 세근 뿌리가 내려요. 예. 자, 측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뿌리잖아요. 예. 이거 밑으로 잘 안 내려가. 그래서 깊이 파라는 얘기라. 그래서 비가 오고 밑에 이제 막아 타더라도 자꾸 해서 이제 관수도 주고 비가 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수분이 깊이 판 만큼 내려가 있어, 수분은. 그래서 여기 쪽은 조금 질더라도 빨리 물이 흘러서 밑에 고여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덜하다는 거지. 자, 섭을 계속 물고 있고 수분을 계속 물고 있으면은 이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다 막혀서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뿌리가 썩고 죽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배 정도 깊이를 파라는 얘기예요. 파고 그렇게 해야 뒤에 가서 계속 수분을 못 물고 있기 때문에 열과, 나중에 뒤에 가서 수확할 때 보면 열과가 많아지잖아요. 이 습도가 너무 높아지고 과습해 버리면 열과가 심해져. 자,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을 지금 이 골 상태보다 한 2배 정도, 지금 이 상태보다 한 2배 정도 깊이 파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 요 호밀이잖아요. 네. 호밀을 심은 건 이제 그 뿌리 통기성 좋라고 네네. 조금 심었다가 이제 요걸 한 2-3번 칠 거예요. 네. 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덮어서 예. 멀칭을 할 텐데, 그런 거는 뭐 전체적으로 요 땅 개량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요? 얼마만큼 돼? 나도 이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됩니다. 뭐 아주 아주 개선하는데 예. 뭐 100% 도움은 뭐까지는 안 바라봐도 예. 어느 정도의 도움은 돼요. 그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저 원래 이제 작년 가을에 로타리 한번 치고 이런 땅은 저 유기물을 넣고, 예. 자, 유기물도요 제대로 발효시킨 유기물. 자, 예. 발효가 제대로 된 걸 쓰셔야 되는데 예. 발효가 덜 된 걸 쓰면은 도리어 염류 직접이 돼. 자, 염류 직접이 되면 이씨가 높아지고 문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뿌리 활착도 잘 안 돼. 그러면은 이 비료를 줘도 비료 흡수도도 좋지를 못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칼슘은 더욱더. 자, 이씨가 높으면은 칼슘 역시 더욱더 흡수가 안 돼. 자, 그럼 이 질문 어때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은 발효가 잘 된 저 퇴비를 넣고 로타를 한번 쳐줘야 돼. 자, 이 퇴비는요, 자, 토양에 이 마삭기가 심한 땅들 있잖아요. 예. 마삭기가 심한 땅들은 비료 유실도 크고 수분을 내가 물을 많이 퍼도 그 유실이 커. 그래서 너무 자주 퍼게 돼. 예. 자, 자주 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분이 다 자, 들어가지. 양분이 자꾸 예. 밑으로 용탈돼 버리기 때문에 작물이 필요한 양분이 그만큼 줄어들고 작물이 자꾸 연해지고 잎에 병이 자주 와. 잎은 연해지고 문제점이 자꾸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도 역시 퇴비를 그런데 풍부하게 주고 로타를 치면 퇴비가 뭐예요? 보습력을 갖고 있어. 퇴비는 자, 토양에 있는 무기질료, 무기질료에 갖고 있는 비료들은 그 비료 양이 작아요. 예, 자, 예. 유기물이 갖고 있는 비료 양이 다 끌어들이는 거라.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유기물을 넣으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 예. 자, 분해가 되면은 미생물이 먹기 위해서 저백을 뿜어낸다고. 자, 그 저백에 의해 끈적끈적 하잖아요. 예, 예, 예. 그게 흙하고 붙어갖고 흙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준다 해서 그래서 떼알 구조를 만들어. 그냥 유기물을 뚝 뿌려서 떼알 구조가 아니라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떼알 구조를 만들어줘. 자, 그래서 이 마삭기가 심한 땅은 유기물을 뿌리면은 수분 보습 능력이 있어서 용탈을 막는다 보시면. 자, 그래서 그런 데는 특히 퇴비를 많이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대신 발효가 잘 된 퇴비, 그리고 퇴비를 많이 넣은 데는 비료를 그만큼 줄이셔야 돼요. 자, 퇴비를 많이 넣은 데는 비료를 그만큼 줄여서 뿌려야 되고 보습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뿌려주시고. 여기는 지금 이런 점토에는 점토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퇴비를 뿌렸을 경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미생물에 의해서 떼알 구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예, 예. 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이 미생물, 유기물도 이제 유기물 종류에 따라 틀려요. 유기물도 뭐 휴믹산도 거기 유기물에 들어가. 유기물이 85%를 갖고 있는 게 휴믹산인데 예, 예. 이제 그런 제품들도 쓰고 하시면은 이 토양 공급이 훨씬 좋아진다 보시면. 거기서 작년에 말 썼잖아요. 자, 그걸 2년 3년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지금 딱딱하던 토양이 약간 퍼석퍼석하게 스펀지 밟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엔 딱딱했는데 네. 겨울에 약간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네. 살짝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데 이제 이게 그게- 또 나중에 가면 딱딱해지죠. 아니요. 아니? 그게 음. 작년, 저작년 계속 유기물을 뿌려왔기 때문에 조금씩 토양이 변한다 보시면 변하는 과정이라. 이런 질당도요, 한 3년, 4년 지나가면은 예. 지금보다 더 많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산칼슘 아까 얘기했는데 황산칼슘도 잘 쓰셔야 돼요. 잘못하면 석고보드가 뭐예요? 황산칼슘이에요. 토양이 석고보드가 될 수 있어. 단단해진다는 더 거잖아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이게 흡수가 돼서 칼슘이 흡수가 돼서 이 써버리면 되는데 축척이 돼. 이 칼슘이 저 염류하고 만나서 염류 직접이 돼버리면은 더 콘크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로타리 치는 거는 네. 2년 차는 안 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뿌리 그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있나요? 치셔도 큰 문제가 상관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새뿌리가 내리고 음. 새뿌리가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늙은 뿌리보다 새뿌리가 내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차라서 살짝 치긴 치는데 그 대신 깊게 치지 말고 예. 자, 원래 직근이 이 꺾은 대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예. 이쪽으로 따라가면 측근이 내려. 예. 자, 이 직근이 최대한 안 건들고 요쪽 라인으로 치시면은 수분 공급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긴 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예. 비가 계속 왔어. 예. 자, 그런데 여기는 비를 맞았는데 얘는 비를 안 맞았어요. 거기는 또 자, 물을 주긴 한번 줬어요, 어. 그쪽에. 예. 자, 지금 여기는 약간 질고 딱딱한데 얘는 예. 퍼석퍼석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쪽으로 퇴비를 계속해서 많이 뿌려서 그래. 그만큼 토양 형질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지금까지 팠는데도 물기가 없어. 예. 물을 줘야지. 자, 비가 온 것 같아도 이 물이었으면 이 물을 한번 주셔야 돼. 이게 물을 너무 안 주고 마르면은 예. 눈이 말라요. 눈이 이게 수분을 어느 정도 먹고 있어야 발화가 잘 돼서 싹이 네. 잘 트는데 너무 수분이 없으면 말라요. 아, 그래요? 자, 지금 앞전 비가 잘 왔어요. 일반적인 과수는 예, 앞전 예. 비 안 왔으면은 눈이 다 말라서 없어요. 이게 꽃눈도 되게 충실하지 못하고 꽃도 빨리 지고 그러면 순이 나올 예. 때까지는 적당한 물을 항상 줘야 되나요, 그러면? 주셔야죠. 아, 이게 오케이. 땅이 너무 건조하지 않을 정도만 예. 수분을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음. 이제 싹이 틀려고 약간 바라기가 시작돼서 예. 밀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때는 충분히 또 물을 한번 주셔야 돼요. 저거 이 물이 안 마를까 싶어가지고. 계속 물이 나오니까. 나서 싹이 나올 때는 다 말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싹이 이제 밀고 계속 나오려고 요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의 예. 멈춰요. 그때는 물을 충분히 주세요. 주고 싹이 나오면은 물을
줄이세요. 왜 줄이는가 하면 예, 예. 자 물은 이제 싹이 나와서 정산작용을 하잖아요. 네. 자 잎이 요럴 때 정산작용을 얼마나 하겠어. 네. 자 밑에서 저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하고 위에서 정산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인데 예. 자 광합성 작용을 해서 정산작용이 한 90%를 날려 물을 물을 한 90% 날리고 그 10% 가지고 영양분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 자 근데 그 90%를 날린다 하더라도 잎이 요럴 때는 날리는 양이 작아. 거기다 덜 덥단 말이에요. 정산작용이 많이 안 이루어져. 그런데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 과습해요. 못 먹어. 뿌리가 썩잖아요. 예. 그래서 싹이 나왔을 때부터는 물을 조금씩 줄이죠. 줄였다가 자 줄이다가 5월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물을 또 조금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 조금 늘려야 돼. 그때는 어느 정도 많이 자라고 뿌리도 왕성하게 뻗었고 온도가 상승돼 있는 바람에 예. 이 저 광합성 양이 많아져. 예. 그리고 일을 하는 양이 많아지고 에너지 소모량도 많아지는 거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수분 요구도가 월등히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때 또 물을 너무 안 퍼면은 이 송이가 충실하지 못해. 또 수분이 부족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물을 정산작용을 그만큼 잎이 많아지고 커진 만큼 정산작용이 많아지는 만큼 물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대신 정산작용은 예를 들면 한 50% 했는데 내가 막 100% 물을 주면 어떻게 돼? 50% 물이 많은 거라. 그럼 또 과습하게 돼 있어요. 거기 맞춰서 정산작용 양에 맞춰서 물은 공급을 하시면 되고 비가 오고 이러면은 정산작용을 안 해요 얘들이. 빛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섭이 많기 때문에 기공이 열려 있어도 잘 안 해. 오케이. 그럼 수분이 그만큼 이 수분 요구도가 필요가 없는 거라. 그때 또 물 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물을 주지 말라는. 오케이. 수분 요구도는 거의 잎하고 연관이 있네요. 날씨하고. 잎하고 그리고 이제 수정할 때는 온도가 더 올라가 있고 자 수정을 하고 나면 과실 비대도 해야 되고 이제 수정하기 전에 적심을 하잖아요. 예. 적심을 하는 이유는 영양 생장을 가는 걸 생식 생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 적심을 예. 하는데 예. 그때 칼슘이라는 성분이 같이 흡수가 잘 되라고 적심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송이가 수정하면서 알이 커지면서 예. 비대가 되는 과정에서 세포만 분열하면 뭐예요? 세포 수를 채우고 세포를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때도. 그래서 저 칼슘을 그 전에 한번 치고 저 적심을 하고 물은 그때부터 적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순이 빠질 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수분 공급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 보면은 이제 또 이러는 분이 있어요. 자, 물은 낮에 줘야 됩니까? 밤에 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당연히 낮에 줘야지. 자, 정산작용은 낮에 하잖아요. 예. 낮에 하고 거의 오전 중에 양분의 70%. 자, 광합성 양의 에너지를 모으는데 70%를 오전에 다 만든다 보시면. 예. 자,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면은 정산을 하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낮에 물을 줘야 자, 90%는 물을 정산을 하고 10% 가지고 이제 양분을 만드는데 예. 그때 광합성 양분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나서 예. 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산소를 만들고 뿌리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예. 이 나무 전체에서 호흡을 해. 자, 낮에 이제 저 정산 작용을 하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모아요. 예. 자, 양분을 모으는데 광합성 작용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만나서 당과 산소를 만드는 작용을 해요. 예. 자, 그리고 호흡이라는 거는 그 광합성 작용으로 이루어져서 만든 그 포도당과 산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만들어진 포도당을 체내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래 보시면 그게 저녁에 하나요? 양분 그냥 보낸 저장을. 거의 대부분 호흡하고 낮에 계속 이루어져. 그런데 그래요? 양분 이동은 그렇게 생성해서 만들어진 거를 양분 이동은 저녁에 과일하고 잎으로 보낸다. 오케이. 예. 자, 그런데 자, 밤에 물을 줬어. 예를 들어. 자, 밤에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정산작용을 안 하잖아요. 예. 자, 정산작용이라는 거는 낮에 기공이 열려 있어서 그쪽으로 정산작용을 하고 이제 광합성을 받아서 양분을 만드는데 예. 밤에는 기공이 닫혀 있어요. 예. 자, 근데 밤에 물을 줬으면은 정산작용이 안 하면은
위에서 올라가는데 정산작용을 90% 날리는 만큼의 수분은 흡수가 안 되지. 자, 정산은 수분을 당기는 역할을 하고 산탑은 밀어서 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그만큼 수분 양을 줘도 날릴 수가 있는데 밤에 물을 주게 되면은 정산작용을 해서 날리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탑에 의해서 올라가는 수분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수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정산작용에서 못 날리니까 수공이 끝으로 이렇게 입 끝에 수공이 열려 있어요. 그리 물이 맺히잖아요. 아침에 가면은 물이 맺혀 있어, 그렇죠? 물이 맺혀 있어. 이게 물이 너무 흥건하게 많다면은 내 토양에 너무 과습하다 생각해요. 자, 아침에 갔었을 때 물기가 어느 정도 말라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허옇게 이렇게 좀 보여. 그렇죠? 요게 이제 그날 당분이 만들어진 당분이 밖으로 수분하고 의해서 좀 새 나온 건데 허옇게 이렇게 보이는데 수분은 별로 없어. 요게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갔는데 물기가 많아. 이거는 토양에 수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라, 과습하다는 얘기라.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뿌리가 죽게 돼, 고사돼. 자, 뿌리가 고사되면은 자, 양분을 만들고 밤에 저 에너지를 모든 저 과일이나 전체적으로 보내는데 거기다가 내년도 저장 양분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뿌리가 썩게 되면 저장 양분도 부족해져. 자, 그렇게 되면 내년에 해가리를 할 수도 있고 과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송이가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밤에 물을 줄 때는 한여름에 낮에 준 물량이 조금 적어서 너무 뜨거워서 이 정산작용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수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밤에 살짝 트는 거는 괜찮아. 자, 한여름에 지온을 조금 내리기 위해서 자, 너무 지온이 올라가면은 비닐을 덮어놨겠다. 뿌리 안에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은 뿌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지온을 살짝 떨어뜨리기 위해서 살짝 퍼는 수준은 괜찮아. 그런데 많이 퍼지 말라는. 특히 보면은 특히나 낮에 줘야지. 그러니까 낮에 줘도 이제 그게 한 오전 10시쯤 이렇게 줘놔야지 낮에 그걸 이렇게. 광합성 작용은 보통 보면은 9시부터 한다고 보면은 8시쯤에 주시죠. 8시쯤 줘야겠네. 자, 광합성 작용을 하기 전에 물이 1시간 정도 먼저 들어가서 산탑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좋고. 자, 농약은 너무 고온일 때는 안 좋아. 자, 해가 뜨기 시작해서 잎이 어느 정도 잎이 말랐다 싶을 때 또 농약은 치셔야 돼요. 자, 물기가 많고 습도가 많은데 농약을 치면은요 빨리 정산이 돼야 되는데 오래 남아 있으면 약해가 일어나. 자, 왜 약해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물기가 오래 있으면 빛을 받아서 돋보기 현상이 돼요. 그래서 그 화학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서 약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잎이 말랐을 때 농약이나 영양제 연면 시비로는 그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낮에 물을 주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한낮에는 자, 보세요. 한낮에는 정산작용을 해. 정산작용을 하고 밑에서 이제 수분이 끌어올라오는데 산소가 들어가야 얘들이 숨을 쉬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한낮에 갑자기 물을 줘. 일을 많이 해야 될 시기에 순간적으로 산소 공급이 막히는 거다. 뿌리가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면 정산은 되는데 도리어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낮에 산소 공급을 한참 해야 되고 저 수분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물을 많이 주면은 다 막혀버리는 거라. 그래서 시드는구나. 그래서 되게 뜨거운 한낮에는 되도록 피하고 오전에 오늘 너무 덥다 하면 미리 약간 더 한 8시쯤에 물을 주고 좋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은 항상 수분 공급은 정산작용과 이제 입수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몇 프로 정산작용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분을 공급을 하고 자, 6월달 이때쯤 되면 세포 분열도 많이 하고 한참 성장기라, 그쵸? 그때는 일을 한참 많이 할 시기라 그때는 조금 더 공급을 해야 되고 자, 2차 수정까지 끝나고 나면은 과일도 키워야 되고 온도도 더 높고 그만큼 이 과일을 키우고 이 작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만큼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야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많이 정산하고 날리는 만큼 밑으로 수분 공급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런데 토질에 따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겠죠. 내 토질이 예를 들어 진데 내 토질이 질어 이거죠. 그런데 물을 좀 마삭기가 심한데 3시간을 줬어. 나도 3시간 줘야지 해서 주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
산소 공급이 다 막혀 뿌리 이 공급이 다 막히는 바람에 뿌리가 썩기 시작해 습해서 과습해서.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는 저 마삭기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 뭐 5일에 뭐 2시간 준다 이러면은 이런 데는 차라리 3일에 1시간이나 아니면 40분 짧게 조금 더 당겨서 조금 더 양을 짧게 끊어서 주고 예. 그 대신 조금 당겨서 자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뿌리가 크게 타격을 안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30% 일주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토질에 따라서 이제 토질에 다르니까 따라서. 그게 네. 일률적으로 얼마를 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나는 작년에 그 네. 뭐죠? 꽃매미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보면 이 전부 꽃매미 알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특별히 그 이렇게 끌어내고 어떻게 나중에 방제를 해야 되나요? 뭐 꽃매미는요. 네. 꽃매미는 실질적으로 이 과일에 아니 포도나무에 큰 피해는 안 줘요. 그런 차라리 것 같긴 해요. 꽃매미보다는 노린재가 더 큰 피해를 줘. 노린재는 이제 저 저백을 빨아먹기 예. 위해서 찍어요. 갉아먹는 게 아니고 찍으면 그 부분이 일그러져. 자 과일은 그 부분이 처음에 까만 점처럼 생겼다가 썩어요. 예. 썩어. 그리고 저 과일이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 네. 썩을 수도 있고. 자 노린재는 피해를 주는데 네. 꽃매미는 생각보다 큰 피해는 안 줘요. 자 총체가 중요해요. 자 총체도 과일에 흑접을 하기 때문에 예. 저 꼭지 부분이나 알맹이 부분, 자, 과실 부분에 저백을 빨아먹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이 상품성이 뚝 떨어지는 거라. 예. 그래서 총체벌레 약을 잘 치셔야 되고 저 수정 전에 잘 하시면 돼요. 수정 그리고 전에? 진딧물약은 수정할 때 그 마이신 칠 때 예. 진딧물약 섞으시면 돼. 자 총체벌레를 섞으셔도 되고 예. 마이신 칠 때 진딧물약을 섞으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앞전에 총체벌레를 혹시나 빠뜨렸다 이러면 마이신 칠 때 그때 총체벌레 섞어서 치시면 돼요. 그래 하시면 되고 예. 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칼슘이에요. 자, 칼슘은 저 과실 그 상품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자, 저장성도 좋아야 되고. 예. 자, 어떤 사람은 저장을 했는데 아니 무르고 쭈글쭈글하고 연해지고 그리고 송이에 까만 점 같은 게 딱딱딱딱 박혀. 자, 칼슘이 부족하면은 나중에 저장해서 끊을 때 점 같은 게 박혀요. 이게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다. 그리고 쭈글쭈글한다든지 이 저장성이 떨어진다든지. 자, 칼슘을 수확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무조건 관주도 해야 되지만 연면 시비를 한 2번 하라는 이유가 칼슘을 쳐놔야 이 조직을 칼슘을 쳐놔야 에틸렌 가스를 막아요. 에틸렌 가스가 새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이게 에틸렌 가스가 새나가면 이게 쭈글쭈글해져 상품성이 뚝 떨어지는 거라. 자 그걸 칼슘이 다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슘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다음에 가게에 오시면은 제가 칼슘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칼슘을 그냥 대충 요 정도만 설명을 했는데 칼슘이 얼마나 중요하고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칼슘은 이 포도농사를 짓는데 질소인산 칼이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칼슘이다 생각하고 칼슘 미끄럼으로도 이제 물론 줘야 되지만 칼슘은요 석회를 뿌린다고 해서 석회를 뿌려 자 그거는 pH가 뭐 4, 5, 1에 나오면은 그 중화작용하기 위해서 이게 산성에서는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칼슘을 그냥 뿌릴 뿐이지 아니 석회를 뿌릴 뿐이지 흡수되는 칼슘은 아니다 보면 자, 칼슘은 이제 이온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킬레이트라고 하는데 킬레이트가 돼 있는 수용성 칼슘을 하셔야 된다. 보통 보면 뭐 시중에 파는 액상칼슘, 연면십이 하는 액상칼슘 이런 게 다 그런 칼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산칼슘은 안 돼요. 자 그냥 칼슘. 자 그리고 이제 농약도 칼슘 얘기해서 이제 얘기하지만은 농약도 어떤 집은 보면은 농약 효과가 똑같은 약을 줬는데 좀 잘 들었어. 어떤 집은 엉에도 안 듣고 생전 안 듣는데 자 그게 집집마다 수질이 조금씩 틀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칼슘은 석회질이라 저 알칼리잖아요. 7 이상이라. 자 근데 우리나라 토양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수질은 알칼리성이 높아. 그렇죠. 산성보다 알칼리 쪽이 높아요. 석회질 물이 많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물이 우리나라 물들은 6.8에서 7 이상 나오는 집들도 있어요. pH가 낮은 집은 잘 없어.
자, 그래서 농약은 5.5 수준에 맞춰가지고 약산성에 잘 듣게 만들어놨어. 그쵸? 근데 치는데 잘 안 들어. 근데 어떤 집은 6.5 이하 나오는 저 물들이 있어요. 수질이. 네. 그리고 철분도 적고. 예. 자, 요런 데는 저 농약 효과가 잘 나와. 음. 그런데 내 밭에는 철분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석회질이 많아서 좀 알칼리 쪽이 높아. 예. 이런 집은요, 농약 효과 좀 떨어져. 그래요? 자, 요런 집은 음. 그 효과를 조금 떨어뜨리기, 그 칼슘의 그 알칼리를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구연산을 약간 첨가해서 치면은 훨씬 잘 듣는다 보시면. 예. 자, 구연산을 약간 첨가하면은 예. 알칼리에서 약산성이나 중성까지 떨어지니까 약간 첨가해서 치세요. 내 밭에 혹시나 무슨 약을 쳤는데 잘 안 들어. 예. 그럼 구연산을 미리 사다 놨다가 소량만 첨가해도 떨어지니까 예. 그렇게 잘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네. 관주도 막 줬는데. 이제 구연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pH를 관주를 했을 경우에는 pH가 좀 중요해요. 만약에 예. 산성이면 구연산 주는 건 좋지가 않아. 만약에 알칼리면은 예. 뭐 줘도 큰 문제는 없겠는데. 지금 여기 이제 3년 차니까 네. 여기서 지금 눈이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게 나올 거고 여기는 한눈 전쟁 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좋은 거 나올 거고 혹시 여기서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나와죠. 자, 여기서 나오는데 예. 자, 눈을 보세요. 약하잖아요. 예. 약하게 나와요. 자, 이거보다 훨씬 약하게 나와. 그러면은 요걸 키워야 돼요. 요걸 키워야 돼요. 이제 꽃대 있는 걸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자, 돼요? 요거하고 요거 키우는 쪽이 좋지. 아. 자, 요쪽으로. 예. 요래 키우고 처음에 싹이 요래 났을 때 예. 조만할 때 두 개 요래 붙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이 너무 어릴 때는 잘못 따면은 이게 흔들릴 수 있어. 따다가 예. 어릴 때는 지지부 이 부분이 약해요. 예. 그때 이게 흔들리면은 문제가 생겨. 나중에 시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 공기층 구멍이 그러니까 약할 때 따면은 공기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찬바람이 들어가면 그 부분도 약해지니까. 자, 붙어서 나오는 거는 한 요 정도 자랐을 때 따주시는 게 좋고 그 위에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약한 눈 있어. 예. 그냥 필요 없는 눈. 예. 그거는 요게 어릴 때 요렇게 자랐을 때 조그만큼 자라잖아요. 예. 빨리 따주셔야 돼. 근데 이제 자, 빨리 따줘야 이 한쪽으로 영양분이 직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눠 먹어버리면 약해져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강해. 너무나 세면은 한 2가지 정도는 초에부터 받으셔야 돼. 그러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둘 다 꽃대를 물고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얘는 공간이 있으니까 2개 다 받으셔도 되지. 저 공간이 많이 넓잖아요. 예. 자, 이렇게 좁아. 예. 그러면 한 가지만 처음에는 2개 받았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자라고 필요 없겠다 싶으면은 예. 저 순지리기를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늦게 하면은 예. 이게 세력 경합이 있잖아요. 양분 예. 경합이 있기 때문에 예. 세력이 더 좋게 만들어져야 될 게 예. 어릴 때 양분 경합을 하다 보니까 좀 덜 자랄 수 있어. 더 강하게 못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 세력이 좋을 경우에는 좀 더 놔둬도 되고 만약에 이거 한 개는 필요 없다 싶으면 빨리 따주셔야 돼. 양분 경합이 이루어지면은 괜히 이 가지가 건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약하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세력에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요거 단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 정도야 뭐 상관없겠죠. 여기서 받으나 네네. 여기서 받으나 상관없는데 예.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또 밑에서 받으라는 말이 있어서 그게 이 정도에서는요 밑에서 상관없고.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 요 짧잖아요. 예. 이 정도에서는 이어서 받아도 내년에 이어서 한눈 전쟁이야. 이어서 또 전쟁을 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눈 또 와. 그렇죠. 내년에도. 예.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좋은 걸 하나 받으시면 돼. 자, 3년생까지는 이게 3년생이잖아요. 예. 3년생까지는 여기서 받으셔도 돼. 4년생 되면은 눈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2개 정도는 좋게 나와. 그래서 밑에 거 받으셔도 돼. 4년생에서 받으셔도 되니까. 예. 쟤들은 막 이게 가지 한 가지 나왔는 데서 2개, 3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예. 놔뒀어요. 아유, 너무 많으면은요. 예. 자, 이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너무 복잡해 버리면 과분모해 버리잖아요. 예. 그럼 양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 자, 뿌리에서 올릴 수 있는 양분은 지금 저 위에 가지하고 그 정해져 있어. 양분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이 서로 경합하면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칼슘도 더욱더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칼슘은요 자주 채워주라는 얘기라. 자, 칼슘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리고 예, 예. 나중에 가게 오시면은 음, 칼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음. 토양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제 3월 말이잖아요. 네. 지금쯤 이제 병충해 방제부터 우선 신경 써야겠네요. 자, 슬슬. 이제는 아직까지 여기 물이 흘러요. 지금 안 쳐도 돼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정도면은 네. 4월 한 3일 안쪽 예, 예. 한 보면은 4월 한 원래는 한 10일 정도 가야 이게 자라면은 싹이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일 안쪽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뼘 정도 자랐을 때부터 이제 네. 농약 방제를 해줘야